어, 제가 지난 한 달간 쭉 그 이재명 의원의 여러 그 수사들과 관련해서 좀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예, 했고 경찰 내부의 이제 관계자들한테도 이야기를 좀 듣고 아무튼 제 나름대로 크로스 체크 등등등등을 해가지고 계속 이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 살펴봤어요. 일단은 뭐 저에게 이제 자문을 해주는 이제 경찰 관계자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예, 일단 그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예, 물론 제가 수사팀을 접촉한 건 아니에요. 이 경기 남부 경찰청이나 뭐 등등등등 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수사팀에서 받을 수 있는 정보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제가 거기 출입 기자도 아니고 뭐 그냥 뻔한 이야기 듣습니다. 그냥 뭐 말해줄 수 없다. 근데 이제 이 수사를 오래 한 이제 허재영 기자와 친한 민주 경찰들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대강의 이제 인상 비평들을 좀 듣는 거죠. 내부 정보를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런 취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근데 그래서 경찰을 상대로 취재했다라는 것에 오해하진 마세요. 제가 뭐 수사 정보를 빼돌렸다거나 그죠? 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가 이제 취재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경찰의 이제 수사 경험이 많은 허재영 기자에게 여러 자문을 해주는 이제 경찰 고위 관계자들에게 이제 물어봤을 뿐이에요.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서 이런 어떤 수사 흐름들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별거 없어 보인다. 근데 당신이 보기에는 어떠냐? 이제 그런 이제 자문을 계속 쭉 듣고 다닌 겁니다. 들었고 역시 특별하게 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일단은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만 가지고 제가 이재명 의원의 이제 검경 수사 일단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근데 언론에 보도된 것들이 당연히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런데 대체로는 이렇게 이제 거물급 정치인이 이런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언론에 중요한 내용들은 계속 새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뭐 수사팀이 뭐를 하나하나 다 밝히진 않았다 하더라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만 가지고 대강의 분석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뭔가 핵심적인 어떤 증거가 새로 나왔거나 증언이 새로 나왔거나 그러면 대체로는 분석을 한 70% 이상은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일반인은 못하죠. 당연히 이제 수사를 오래 해온 이제 뭐 전직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저같이 이제 경찰청 출입을 오래 해온 기자라든지 뭐 변호사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눈치는 대충 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배경의 전문성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분석을 해드린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일경제 이런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먼지 한 톨 없다 자신한 이재명. 네. 수사 중인 의혹만 10개다. 뭐 이러면서 뭐가 대단히 많은 것처럼 뭐 이런 네, 보도를 해요. 사람들이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거 보면서 바로 5일 날 전당대회 앞두고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막 이런 걸 일부러 이제 쓰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가 대단히 많은 것처럼 일단 보이죠.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 FC 후원금 뇌물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비성캠프 전용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인지 뭔지 그런 것들, 장남 상습 도박 의혹, 등등등등등등 엄청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체크를 좀 해봤는데 일단 오늘은요 3개만 짚을게요. 김혜경 씨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과연 뭐가 나오고 있는 게 있는지, 성남 FC 후원금 뇌물 의혹 이거 정말 뭐가 나온 게 하나라도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GH 합숙소 비성캠프 전용 의혹 이건 설사 뭐가 나오더라도 정말 별거 아닌 일종의 해프닝 같은 사건인데 그래도 뭐가 수사 때 뭐가 나오고 있는 게 있는지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별거 없어요, 진짜. 예. 자, 여러분. 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선 핵심이 이 배아무개 씨라는 김혜경 씨의 이제 측근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이제 법인카드 관련해서 담당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의혹들과 관련해서 배모 씨의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이 굉장히 위중하고 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고 뭐하고 그러면 가장 먼저 구속 영장을 신청해야 될 당사자가 이 배아무개 씨입니다. 예. 근데 예. 이 사람 소환 조사만 하고 끝이에요. 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긴 했는데 그냥 수시간 조사받고 귀가했어요. 예. 일단 여기서부터 냄새가 나죠. 아, 이거 별거 없구나. 예. 자, 이거 보세요. 경찰이 8월 3일 소환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별정직 5급 직원으로 이제 경기도청에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모든 걸 다 지시를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예, 그 모든 뭐 배달 뭐 저거 법인카드 뭐 그러니까 이 공익제보자란 사람의 녹취록 이 40대 A 씨 아, 이 사람이 아니구나. 딴 사람이구나. 예. 그 공익제보자가 있거든요. 공익제보자.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지시를 한단 말이죠.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과의 이제 그 관계 속에서 모든 이제 지시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죄가 굉장히 위중해 보이고 크다면 지금도 뭔가 그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고 뭐 증언을 뭐 뒤집거나 뭐 이렇게 압박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벌써부터 이게 문제가 컸다면은 이 배모 씨는 벌써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고도 남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 아무런 뭐 예측 기사 같은 게 없어요. 왜 배모 씨가 구속영장 신청조차도 지금 경찰이 하지 않는지. 예. 속빈 강정이라는 거죠, 사실. 예. 이 법인카드 이 유용 의혹 등등등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요란하게 언론 보도들은 나오고 있지만 사실 별거 아닌 거예요. 예. 이런 것부터 이미 배모 씨를 소환 조사를 했는데 그냥 몇 시간 조사받고 그냥 끝이야.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문제 제기 안 하고 있죠. 왜 이 사람 구속 안 하냐.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별거 아닌 거라는 거죠. 이런 정황들. 일단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이달 중순쯤에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겠다라고 이제 경찰은 밝히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려고 이 법카 의혹 가지고 계속 경찰이 계속 뭔가 수사 별것도 아닌 수사 내용을 조금씩 흘려가지고 언론에 유출시키고, 그러니까 어차피 설사 기소되더라도 별거 아닌 내용이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별로 이렇게 재판 결과가 이재명은 재판으로 가지도 않죠. 김혜경 씨가 재판을 받을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봤자 배모 씨 정도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정말 격가지 중에 격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검경이 이제 악의적으로 마음을 먹는다면 어차피 재판까지 가봤자 이재명에게는 아무런 타격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의 목적은 그냥 언론에 이런 것들을 막 흘려서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려는 거 아니냐. 계속 뭐 사법 리스크 이런 말들이 그냥 돌아다니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자, 일단은 저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쪽에서는 일단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가 이제 도의적으로 사과는 했지만 사실 법인카드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김혜경 씨는 잘 몰랐다.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배모 씨 그 비서관이 알아서 다 한 일이라서 법인카드를 김혜경이 갖고 있다가 김혜경이 막 긁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냥 맡긴 거예요. 어떤 행사가 있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서 잘 처리하세요. 결제 누구한테
배모 씨한테. 배모 씨가 알아서 다 한 거라는 게 이제 김혜경 씨의 주장인 겁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이제 부적절한 어떤 결제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건 파악은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나도 잘 몰랐다. 그래서 관리의 책임은 내가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법카 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일단은 뭔가 대리 결제가 이루어지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몰랐다. 이게 이제 김혜경 씨의 입장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해명이 하나가 나왔어요. 뭐냐면 이제 법인카드를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잘못 썼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데 이런 게 확인이 됐나 봐요. 8월 2일 작년 8월 2일입니다. 작년 8월 2일 날 서울의 어떤 음식점에서 김혜경 씨랑 민주당의 어떤 의원들의 사모님 뭐 이런 분들을 좀 모시고 식사 자리를 가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적으로 이제 뭐 이재명 의원이 이제 선거에 나가야 되니까 이제 배우자로서 할 수 있는 나름의 이제 준비 이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이제 걸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뭐 한 10만 원어치 하여튼 밥을 먹었나 봐요. 밥을 먹었는데 3인분의 식사비 7만 8천 원. 예. 이거는 업무 추진비 카드로 결제를 한 사실이 나중에 확인이 됐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변호사 이제 이 김혜경 씨를 돕는 어떤 변호사도 참석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김혜경 씨의 밥값에 대해서 2만 6천 원 정도를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을 하고 뭐 하여튼 뭐 이런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약간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의원들의 부인 밥값을 7만 8천 원 경기도 법인카드로 이걸 결제한 게 이게 잘한 거냐 이런 지금 논란이 있는 건데 김혜경 씨는 이제 배모 씨에게 알아서 결제 이거 다 처리하세요 이렇게 맡겼기 때문에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써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이것저것 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3인분 식사비 7만 8천 원을 법인카드로 쓴 거는 아무리 봐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쓴 건 잘못된 것 같다. 나중에 확인했다. 배모 씨한테.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판단을 이제 확인을 해서 잘못된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알리는 거죠. 물론 아이고 참 7만 8천 원 그래요. 아이고 뭐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할 때 뭐 지금 수십억 원이나 되는 그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하나도 증빙도 안 되고 뭐 알 방법도 없고 그런데 아무튼 네 그런 거에 견주면 얼마나 세 발에 핍니까. 근데 어쨌든 탈탈탈탈탈탈탈 털어가지고 7만 8천 원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하나 다 소명은 해야죠. 예? 그게 우리 진보 진영의 정말 깨알 같은 투명함 아닙니까? 그래서 이 7만 8천 원에 대해서 해명은 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혜경 씨의 이 입장은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예. 법인카드를 어떻게 배모 씨한테 다 맡겨놓을 수 있어? 김혜경 씨가 어떻게 모를 수 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지자체 장 이제 뭐 꼭 뭐 경기도청급은 아니지만 예. 뭐 지자체에서 여러 경험을 하셨던 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 법인카드에 대해서 정말 비서들한테 다 맡기냐 아니면 본인이 이걸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냐. 사실 다 비서들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법인카드 사용하고 뭐하고 그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하나 1년 365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확인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청에 이제 그죠 경기도지사의 이제 부인으로서 그거를 이제 비서한테 다 맡겼는데 사실 그게 다 관행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런 관행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되돌아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터지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예,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지자체에 여러 그 비서 해보셨고 보좌관 하셨던 이제 정치권 관계자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모를 수도 있는 거다. 실제로 다 비서한테 그런 걸 맡기지. 하나하나 그런 밥값은 뭘로 이거는 이렇게 결제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 지자체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 확인하냐. 그렇게까지 깨알같이 다 그렇게 관리하진 않는다, 사실. 그렇게 증언은 하시더라고요. 예. 일단 김혜경 씨 쪽에 유리한 증언이나 이런 거는 언론에 하나도 보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뭐 김혜경 씨를 제가 뭐 일방적으로 편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자체장의 뭐 비서나 보좌관을 하셨던 분들의 이 법인카드 이제 관리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실제로 그건 그냥 비서들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지자체장들이 다 하나하나 깨알같이 뭘 지시하고 뭐 7만 8천 원은 뭘로 해야 되고 뭘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모 씨가 사실은 관리를 잘못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해명 자체만 놓고 보면.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배모 씨에게는 뭐 그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도덕적으로 이거를 왜 하나하나 깨알같이 다 확인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뭐 비난은 가능한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건 형사적 책임으로 이것이 연결될 수 있느냐, 과연 김혜경 씨가 기소될 수 있느냐, 또는 설사 기소되더라도 재판에서 이게 유죄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이 김혜경 씨가 이런 배모 씨가 법인카드를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냐, 이런 부분들이 경찰 수사에서 입증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사전에 이걸 인지하고 있었고 사후에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법인카드를 좀 잘못 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혜경 씨가 적극적으로 배 씨에게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입증이 안 돼요. 예. 제가 이제 왜 그렇게 보냐면 지금 이 김혜경 씨 법카 유용 의혹을 이제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있었죠. 이제 배 씨에게 심부름을 하던 어떤 A 씨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녹취록을 계속 막 공개를 해요. 어떤 뭐 공개를 하는데 이게 다 배 씨에게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서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는 어떤 연결고리도 이 녹취록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김혜경 씨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증거가 너무 없는 거예요. 예. 언론에 보도된 것들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SBS가 사실 이 공익신고자랑 계속 관계 맺음을 하고 있거든요. 관계 맺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녹취록 내용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그 녹취록을 다 봐도, 보도된 내용들만 다 봐도 없어요. 예, 김혜경 씨가 이 법인카드가 어떻게 사용되고 뭐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녹취록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 씨의 관리 부실이에요. 현재까지의 이 수사 내용들만 보면 그래요.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이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SNS를 통해 관련 의혹 일부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SBS가 이 해명과 다른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방침을 식사 모임마다 철저히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SBS가 확보한 녹음 파일입니다.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모 씨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익제보자 A씨 간의 대화가 담겼습니다. 배 씨는 금액 결제를 비변호사가 아닌 A씨에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금액 결제는 변호사 보고 하라고 해요? 아니면 제가 받아서 제가 할까요? 나 몰라 그거. 이렇게 카운터 가서 이렇게 설명하고 니네 먹은 거 하고 해석해달라고 했고. 그러면 것만 그 캠프에서 따른다는 얘기 말씀이시죠? 당시 A씨가 정치자금 카드와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 2장을 가지고 나눠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10만 4천 원 저희 카드로 하고 나머지 2만 6천 원만 그쪽 카드로 하고 출발했습니다. 국회의원 부인 등 3명의 식사값 7만 8천 원뿐 아니라 경선 캠프 관계자 식사 비용도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지출했다고 제보자는 설명했습니다. 공익제보자 A씨가 배모 씨랑 대화를 하죠. 카드 결제 뭐하고 그죠? 예. 이게 지금 김혜경 씨가 이 카드 결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에 대해서 이게 알고 있었던 정황으로 연결이 됩니까? 그냥 제보자와 배모 씨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대화예요. 예. 김혜경 씨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라고 배모 씨가 지시하고 있어요? 아니죠. 예? 예. 또 보세요. 이 공익제보자가 10만 4천 원 저희 카드로 하고 나머지 2만 6천 원만 그쪽 카드로 하고 출발했습니다. 이러죠. 이게 김혜경 씨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그 공익제보자의 목소리입니까? 여기 녹취록에도 나오잖아요. 그냥 공익제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김혜경 씨는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몰랐다. 지금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대리 결제를 몰랐다. 지금 SBS가 뭐 다른 정황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녹취록을 제가 봐도 다른 정황이 나온 게 아니에요. 역시 김혜경 씨가 이런 식으로 뭐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인식했다라는 정황이 여기서도 안 나와요. 그냥 배모 씨 차원에서 업무 지시가 이루어지고 그거대로 예, 이 사람이 그냥 업무를 했었던 정황 그냥 이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나는 몰랐다. 배모 씨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몰랐다. 예. 라는 그 해명하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예. 근데 SBS는 뭔가 뭐 다른 정황이 나왔다라고 뭐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저는 뭐가 달라졌는지 아무리 이걸 읽어봐도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막 쓰면 사람들은 그냥 깜짝 놀래. 뭐가 다른 게 나왔나 보다 하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기자들은 선수들은 바로 알죠. 뭐가 새롭게 나왔다라는 거야. 뭐 이재명의 부인의 뭐 거짓말이 입증된 거 없는데? 대리교체 몰랐다는 이 해명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이 녹취를 봐도. 예. 그냥 배모 씨의 주장 그냥 그 업무 지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대부분 잘 모르시고 그냥 낚이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언론들이 막 몰고 갔던 것들이 이런 거죠. 예. 김혜경 법카 참고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와, 이 뭔가 막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죽지 뭐 이런 거. 다들 깜짝 놀라셨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채널A 같은 곳에서 막 이런 막 보도를 합니다. 예. 법카 의혹으로 참고인 소환 조사 받았던 김 씨. 예. 경기도청에서 뭔가 그 예산과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으로 활동했다.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핵심 측근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사람 뭔가 좀 그냥 평범한 운전기사는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도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것도 봤어요. 국민일보 보도도 이것도 이거 보세요. 카드깡 당사자였다. 불안에 떨었다. 뭐 이런 보도를 해요. 예. 근데 보세요.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여러분. 전해졌다예요, 전해졌다. 확인됐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해졌다라는 건요. 예? 아님 말고 그냥 아님 말고예요. 예. 이거 뭐 경찰 수사팀이 밝힌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이 기자가 뭐 발품을 팔아가지고 뭐 핵심 증인을 확보해가지고 확인해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한테 그냥 전해 들은 거예요. 예. 누가 전해 들은 누가 이 얘기를 전해줬는지도 없어. 길 가던 사람이 전해줘도 전해지는 겁니다.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근데 아마 이제 국민일보에 이런 것들을 퍼뜨리고 싶은 어떤 수사 당국 관계자일 가능성은 큰데, 근데 보세요. 네, 여러분 보세요.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밝혔었냐면 이 사람은 그냥 단순 참고인이라고 밝혔어요. 단순 참고인. 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근데 여러분 카드깡의 당사자면은 경찰이 이 사람을 단순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하고 그냥 집으로 편안하게 돌려보냅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국민일보의 이 보도는 사실상 오보예요. 확인도 안 돼, 확인할 방법도 없고, 아니 카드 바꿔치기의 당사자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단순 참고인입니까? 국민일보 보도랑 경찰 수사팀의 설명은 다른 겁니다. 이런 거에 낚이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리포액트에 이제 기사를 썼는데 JTBC는 이 숨진 김 씨가 단순 참고인이거나 말거나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뭐 김혜경 씨의 수행 기사였다. 거기서 월급 받았다. 이렇게 기사를 썼잖아요. 근데 제가 따로 취재를 해 보니까 김혜경 씨 수행 기사는 김 씨도 아니고 그냥 한 씨였던 거죠. 김혜경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 돌아가신 분은. 그러니까 단순 참고인에다가 경찰 수사의 단순 참고인에다가 김혜경 차량을 직접 운전하신 분도 아니에요. 선관위 자료에는 이렇게 이게 써 있긴 한데 그냥 경선 캠프에 여러 관련된 사람들을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등록을 했을 뿐인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 한모 씨예요, 한모 씨. 이건 제가 이제 기사로 썼죠. 예. 자, 그래서 또 여러 이제 보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막 깜짝깜짝 놀랐을 텐데 또 이 법카 의혹 배 씨가 뭐 이런 것도 뭐가 또 나오잖아요. GH 경기도청 합숙소 이 사건에서 이 합숙소를 매물로 내놓을 때 왜 집주인인 어떤 그 80대 노인이 아니라 배 씨가 부동산을 내놓냐 뭐 이런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근데 아무튼 조금 약간 이제 테마가 달라지니까 조금 이따가 논평을 하겠고, 자 아무튼 정리를 하면요, 다시 한번 정리를 제가 해드립니다, 여러분. 김혜경 씨가 기소가 되려면요, 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이제 배모 씨가 관리를 계속 했는데 이 배모 씨의 이런 법인카드 좀 잘못된 방식의 사용 방식을 김혜경 씨가 사전에 인지했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배모 씨에게 지시했거나 이런 것들이 경찰 수사로 입증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김혜경 씨가 기소될 수 있어요. 근데 현재 드러난 그 공익제보자라는 사람의 녹취록을 보면 김혜경 씨가 지시했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경찰이 확보를 했다면 진작에 보도가 나왔을 텐데 없는 것 같아. SBS는 녹취록 전반을 다 갖고 있을 텐데 SBS도 샅샅이 다 뒤져봤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다른 정황이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별거 아니라는 거 제가 지금 분석을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 씨의 도의적 책임은 묻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법인카드를 왜 본인이 관리 안 하고 비서한테 다 맡겨. 예. 도덕적 비난은 가능하죠. 근데 다른 지자체장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네, 그것도 제가 또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김혜경 씨랑 공익제보자와의 관계, 예. 뭐 직접 뭐 대화를 나눠가지고, 예. 뭐 이렇게 법인카드를 사용해 주세요. 김혜경 씨가 지시한 어떤 문자 메시지나 뭐 이런 게 나오지 않는 한 설사 억지로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이 재판에서는 이제 김혜경 씨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그리고 설사 뭐 진짜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뭐 벌금형 정도 나오더라도 별거 아닐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에게는 정치적으로 별로 타격이 될 사안이 아닌 거죠. 근데 막 언론들은 막 그냥 뭐만 나오면 뭐 엄청나게 막 계속 막 보도들을 해왔죠. 사실 별거 아닌데. 이 숨진 김 씨가 뭐 보조금 심의 그래 뭐 했을 수 있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그 숨진 그 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언론이 없는 인연을 만들어가려 한다. 그러니까 나랑은 뭐 큰 무슨 관계가 있는 분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론은 마치 이것이 아니 왜 관련이 없냐. 이 사람 이런 거 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죠. 근데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김혜경 씨 법카 의혹의 핵심 인물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언론들이 막 뭐만 뭐 얘기하면 다 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막 이상한 침소봉대를 하니까 그냥 이재명 의원이 그냥 없는 인연을 자꾸 만들어가려 한다. 이런 정도로 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마치 이재명 의원이 거짓말한 것처럼 계속 몰아가고 있는 거죠. 아니 이 보조금 심의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하고 법카랑 무슨 상관인데 없어요.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께 굉장히 신뢰가 될 수 있는 말이라서 되게 조심스러운데 사실 이 정치권을 제가 취재를 좀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낙연 씨 그 최측근이 옵티머스 수사받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분이 돌아가신 것도 검찰이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 본인이 모시던 이낙연과 상관없이 본인 개인 비리가 뭔가 확인이 돼가지고 압박을 받아서 돌아가신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정치권에 그런 일 되게 많습니다. 꼭 뭐 이낙연 때문에 이낙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극단적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어떤 비위가 그러니까 이재명도 모르게 다른 비위가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같은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께 말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유동규도 이재명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재명도 모르게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녔던 거 아니에요. 정치인 주변에 그런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원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다 이재명 때문이다. 이렇게 몰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언론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음모론인 거예요, 정말. 무슨 어떤 뭐 다른 뭔가가 확인되지 않는 한 JTBC가 음모론에 이런 식으로 동참을 한 거죠.